혼자 있는 것은 현대 삶에서 가장 잔혹한 시험 중 하나이다. 그것은 타인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를 산만하게 하거나 인정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피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현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어떤 깊은 것이 드러난다. 불편함, 불안,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공허감. 이 공허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 약속들, 바쁜 관계들, 끝없는 알림들 아래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진실은 외로움이 우리가 평생 숨기려 애써온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 고통이 자리한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동반자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의 부재다. 인간 영혼의 가장 위대한 잠수자 중 한 명인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 고통을 아직 자신의 진실을 찾지 못한 존재의 증상으로 보았다. 그에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절망은 감정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 경고였고 진정성으로의 부름이었다. 외로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이다. 우리는 침묵에서 도망친다. 그것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에게서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잠수의 반대편에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급진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미한다. 쇼펜하우어에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약함이 아니라 위대함의 표지이며 외부의 소음 없이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정신의 증거다. 그의 관점에서 고독은 산만한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는 고양된 정신들의 피난처이며 자기 안의 집과 요새를 발견한 이들의 자리다. 이 영상은 외로움의 공허와 고독의 충만함 사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자기 자신을 거주할 용기 사이 두 해안을 건너도록 초대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느끼는 이 조용한 불편함 이름 붙이기 어려우니 고통은 실수가 아니라 신호이기 때문이다. 타인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안으로 귀환하라는 긴급한 요청이다. 여기서 나는 쉬운 위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내가 제공하는 것은 명료함이다. 혼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제대로 이해될 때 어떻게 삶에서 가장 해방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면을 벗긴 시선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도망치기에 지쳤기 때문일 것이고, 어쩌면 당신은 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움이다. 많은 이들에게 외로움은 감정적 부담으로 인식되지만 키르케고르에게 그것은 그 이상이며 실존적 거울이다. 외로움은 변명도 산만함도 가면도 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경험이며, 이 만남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을 때 파괴적일 수 있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현실의 자아와 이상화된 자아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 산다.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찾기보다 외양지위 성과를 중시하는 세계의 요구에 적응하기를 택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정체성을 만들고 그것을 진실인 양 붙잡는다. 그러나 외로움의 침묵 속에서 이 가면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연기할 사람이 없을 때 남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불편함뿐이다. 이 지점에서 키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적 절망이 발생한다. 그것은 외적 사건이 아니라 본질과 어긋나 있다는 내적 인식에서 비롯된 고통의 상태다. 절망은 자기 부정의 필연적 결과이며 순간적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지와 무엇인 척하는지 사이에 놓인 침묵의 심연이다. 외로움은 그것을 가려주던 소음을 제거함으로써 이 심연을 드러낸다. 역설적으로 이 절망은 출발점이다. 키르케고르는 그것을 개인적 책임으로의 부름으로 보았다. 혼자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불편한 공백 속에서 진짜 작업, 즉 자기 자신이 되는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그에게 인간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고 자신이 되는 무게와 자유를 받아들일 때에만 진정성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끄럽지, 그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미지로 잠수할 용기를 요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과 그럼에도 계속 탐색하려는 끈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기대를 견디기 위해 구축한 가면과 인물과 자아를 버릴 의지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외로움은 시험이다. 그것은 대부분이 외면하는 질문에 답하게 만든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자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늘 도망치고 있는가? 키르케고르는 경고한다. 침묵에서 도망치는 것은 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뿌리도 의미도 진정성도 없는 삶 항상 둘러싸여 있으나 결코 진정으로 현존하지 않는 삶이다. 그러나 만약 외로움에서 도망치기보다 그것을 문으로 보게 된다면, 침묵에 저항하기보다 그것을 거주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 바로 여기서 또 다른 관점이 등장한다. 경보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정복으로서의 고독에 대한 관점이며, 이를 가장 분명하게 말한 이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혼자 있음의 힘에 대한 그의 견해와 왜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내적 강함의 표지인지로 잠수할 것이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달라. 당신의 지지에 감사한다. 키르케고르가 고통과 긴급함으로 우리를 안으로 보게 만든다면 쇼펜하우어는 존엄과 명료함으로 그 내부에 머물도록 초대한다. 그에게 혼자 있음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위대함의 확언이다. 그의 날카로운 말과 가차 없는 철학에서 쇼펜하우어는 사회적 삶에 대한 낭만적 관점을 깨뜨리고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을 드러낸다. 개인이 깊을수록 그는 대중의 피상성에서 멀어지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독으로 이끈다. 그는 삶의 지혜에 관한 아포리즘에서 고양된 정신은 도피가 아니라 평범함으로부터의 피난처로서 고독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피로하고 시끄럽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보통 사람은 침묵의 공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타인의 존재에 자신을 산만하게 하고 흥분하며 의존한다. 반면 현자는 침묵에서 재생의 원천을 찾는다. 그는 차갑거나 무감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받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적이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동기부여 문구나 즉각적인 자기인식의 약속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련됨을 요구하고 시간과 규율과 자신에 대한 깊은 정직함을 요구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알고 있었기에 위로를 제공하지 않고 대면을 제공했다. 그의 사유는 사회적 승인에 대한 신경증적 필요를 정면으로 타격한다. 그는 늘 둘러싸여 있어야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들은 아직 자신의 깊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그의 철학에서 고독은 고립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드러내기 때문에 강함의 표지다. 그것은 박수나 조건적 애정이나 진정을 마취하는 소음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를 보여준다. 쇼펜하우어에게 진정한 고독자는 자신의 우주가 된 사람이다. 그는 타인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외부 세계의 깊이, 부족을 인식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닫는다. 그러나 이 관점에는 희생이 따른다. 혼자 있음은 자기 자신을 견뎌야 함을 요구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모든 것이 고요해질 때 내면의 괴물들이 소리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 기억, 좌절, 공허와 공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대면을 피하기 위해 늘 타인이 필요한가?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기술을 숙달한 이들이 자신의 내부를 거주 가능한 장소 성소, 성찰과 명료함과 힘의 공간으로 변형시킨 이들이라고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분주함이나 군중이나 쉬운 박수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안으로부터 자신을 재건하는 인내 속에서 배운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와 쇼펜하우어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 둘 다 내면의 공백이 아직 직면되지 않았을 때 혼자 있음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둘 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변하는 것은 그 공간을 채울 무언가가 안에 있을 때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끈다. 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강렬한 공허를 느끼는가?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거나 무엇이 없어서 침묵이 이렇게 아픈가?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공허의 뿌리를 철학적 관점뿐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탐구할 것이다. 내적 공허는 단순히 어떤 것의 부재가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지속적 현존이며, 그것은 긴 밤들, 외로운 일요일들, 알림과 알림 사이의 멈춤 속에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괴로운 점은 그것이 동반자나 돈이나 산만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은 외로움 그 자체에서만 오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산만함의 붕괴에서 온다. 그리고 그 산만함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잔혹한 깨달음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이 공허는 사실 자기 자신 안에서의 부재의 메아리다. 심리학은 이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도록 조건화된다.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받아들여지는지 우리는 배우며 자란다. 우리는 이 틀에 맞추기 위해 행동과 감정, 심지어 욕망까지 적응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본질과의 접촉을 잃는다. 우리는 연기하는 법을 배우지만 느끼는 법을 잊는다. 그 결과는 내적 불협화음이다. 우리는 세상을 위에 투사된 기능적이고 적응적이며 효율적인 정체성을 만들지만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자극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정체성은 잘 작동하지만 세상이 침묵할 때, 집이 비어 있을 때, 휴대전화 화면이 어두워질 때 그것은 부서지고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수년간 침묵당해 온 것들, 상처 입은 아이, 잊힌 욕망, 마주하지 않았던 두려움, 처리되지 않은 좌절이다. 이것이 진정한 공허함이며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존재 사이의 간극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나 아픈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했던 모든 포기의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진실을 외면해 온 대가로 매우 큰 감정적 청구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공허함은 내적 방향성 없는 삶의 증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오직 세상에 반응하며 타인의 기대를 쫓고 우리만의 나침반 없이 살아갈 때 영혼은 비어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의미 현존 목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공허한 목표, 끊임없는 비교 인정에 대한 광적인 추구로 대체될 때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을 잃는다. 그러므로 내적 공허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신호이며 증상이며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다. 여기에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고 듣게 하며 조사하게 하고 무엇보다 재건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여정의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곳에서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라 공간이 되고 혼자 있음은 고통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다음 부분에서 당신은 이 고통스러운 침묵을 치유의 침묵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외로움이 고독으로 변하는 것은 마법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노력, 대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잔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내면을 바라보려는 의지를 요구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혼자 있음과의 관계 방식에 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침묵의 피해자이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된다. 외로움은 부재이고 고독은 현존이다. 그러나 그 현존은 자기인식과 정서적 성숙에서 비롯된다. 이 과정은 무엇보다도 수용에서 시작된다. 공허가 있음을 수용하고 고통이 존재함을 수용하며 자신을 잃어버렸음을 판단 없이 자책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느끼는 것을 저항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공허한 자극으로 고통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고 바로 이 순환 속에서 외로움은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지속되기 때문이다. 수용은 재건의 제로 포인트다. 그 다음에는 잠수가 온다. 그리고 이 잠수는 유쾌하지 않다. 깊은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은 용기의 연습이다. 그것은 자신의 미로 한가운데 앉아 마음의 소음, 영혼의 울음, 잊힌 트라우마, 그리고 우리가 회피해온 진실을 듣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잠수 속에서 온전함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고독은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품위 있게 자신의 동반을 지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과정의 핵심 실천은 자기 경청이다. 멈추고 숨쉬며 여과 없이 정당화 없이 느끼는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성찰하며 질문하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음에도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그토록 달리게 하고 그토록 찾게 하고 그토록 채우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아프지만 문을 연다. 그것들은 도피의 메커니즘을 무장, 해제하고 혼돈 속으로 빛을 들여온다. 진정한 고독은 또한 내적 공간의 창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공간은 현존을 돕는 습관들로 만들어진다. 깊은 독서, 의식적인 침묵, 자연에 대한 관조, 명상, 예술, 학문.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의미를 갖는 영원한 것과 당신을 연결하는 행위들이다. 이 공간을 가꾸기 시작하면
혼자 있음이 처벌이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된다. 고독 속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가장 성숙한 결정이 내려지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의 가장 성실한 연결이 형성된다. 그러나 주의하라. 고독은 정서적 고립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세상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타인과 함께하는 것의 차이이며 결핍이 아니라 넘침에서 사랑하는 것의 차이다. 고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이상 내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진실하게 산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것은 친밀한 혁명의 행위다. 그것은 현존의 질을 바꾸는 것이며 침묵을 집으로 바꾸는 것이며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길러질 때 그것은 충분함 그 이상이 된다. 그러나 이 변화를 살기 위해서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적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강박이다. 이 길을 걷고자 할 때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산만함, 즉각적 욕망, 현대적 중독, 디지털 환상에 유혹당한다. 이러한 힘들이 우리의 내적 재회를 방해하고 우리를 다시 공허로 밀어넣는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음 부분에서 다룰 주제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위험과 이 도피가 사실상 모든 정서적 고통의 침묵의 기원이라는 점이다. 당신이 듣고 있는 것이 공명한다면 내 전자책 비욘드 샤도우에서 실제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융의 핵심 사상을 해체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당신은 수많은 약속 가득 찬 일정 바쁜 피드 속에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깊이 도망치고 있을 수 있다. 사실 이것이 현대 삶의 가장 흔한 초상이다. 집단적 산만함의 거대한 연극, 우리는 과도한 노동, 끊임없는 생산성의 필요, 정서적 의존, 강박적 소비, 소셜미디어, 그리고 습관으로 위장한 라이프 스타일 중독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으로부터 도망친다. 새로운 자극 하나하나가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방식이다. 모든 것이 멈출 때 등장하는 바로 그 질문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 온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도피에는 대가가 있다. 그것은 만성불안 이름 없는 고뇌, 그리고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지속적인 느낌이라는 형태로 높은 값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이 쌓으려는 모든 것은 깊이를 잃기 때문이다. 관계는 피상적이 되고 목표는 공허해지며 하루는 영혼 없는 자동적 움직임의 연속이 된다. 그것은 아름답게 장식되었지만 안은 완전히 빈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침묵의 절망이라 불렀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살면서 내면에서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사라졌음을 느끼는 상태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산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는 너무나 미묘하고 일상에 깊이 통합되어 이미 정상화되었다. 우리는 본질과 단절된 채 사는 법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배워왔지만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리고 이 단절이 지속되는 한 어떤 관계도 채워 주지 못하고 어떤 성공도 만족시키지 못하며 어떤 성취도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밖에 어떤 것도 당신 안에서 결여된 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달리기를 멈출 때 시작된다. 머무를 용기를 가질 때, 판단이 아닌 호기심으로, 두려움이 아닌 이해하려는 의지로, 가면과 필터와 거짓 없이 자신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 이것이 전환점이다. 더 이상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외로움이 전하려는 말을 듣겠다고, 빈 공간을 성숙함과 책임으로 마주하겠다고 외부의 소음에 의존해 살아 있음을 느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 결정에는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망을 멈추면 보기 시작하고 보게 되는 것은 종종 불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간에 구조 방향 도구가 필요하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견고하고 깊고 진실한 관계. 혼자 있으면 짐이 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선택일 수 있고 귀한 일,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외로움은
부재 도피, 절망으로 가득 찰 때 아프다. 그러나 인식으로 가꾸어질 때 그것은 고독으로 변한다. 자기 자신의 현존이 충분하고 강력하며 영향이 되는 희귀한 상태로 변한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깊이 느끼며 진정성 있게 사는 법을 배운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이 진실로의 부름임을 보여주었고,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음이 결핍이 아니라 위대함의 징표일 수 있음을 가르쳤으며, 심리학은 공허함이 결함이 아니라 증상임을 밝혀주었다. 그리고 나는 매 단계마다 용기를 가지고 외면하지 말고 산만함 뒤에 숨지 말고 이 모든 것과 마주하라고 초대했다. 당신은 소음의 폐허 속에서 계속 자신을 잃을 수도 있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을 수도 있다. 타인에게 온전함을 의존하는 삶을 계속할 수도 있고 고독을 내적 요새로 삼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스스로에게 충분해지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시는 부스러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도 관계로부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 영상에서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댓글로 적어달라.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다. 때로는 정직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시작이 된다. 당신의 성찰을 나누는 것은 이 여정을 걷는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화가 당신을 건드렸다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채널을 구독해달라. 우리는 완성된 공식이나 쉬운 지름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식 명료함 도발을 제공한다. 계속 시청하라. 다음 단계는 중요하다.